당장 생활비 내놓아. 안 그러면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마. 다시는 찾아올 생각 마시란 말이야. 혹시 여러분, 이 냄새 맡아지세요? 아니, 지금 당장은 안 맡아지시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도 이 손에서 은은하게 풍기는 이 향이 좋아요. 바로 된장찌개 냄새예요. 30년 넘게 매일같이 끓여온 우리 집 된장찌개의 그 구수한 냄새요. 저는 올해 66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요. 남편과 함께 시작한 가게였는데 남편이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혼자 꾸려가고 있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주방에 서서 반찬을 만들어요. 손님들이 사장님네 된장찌개는 정말 집에서 끓인 맛이 나요라고 하실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어요. 제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는 38, 작은아들 지훈이는 35이에요. 두 아들 모두 결혼을 했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죠. 큰며느리 서연이는 정말 제 딸 같은 아이예요.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됐는데 시집 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아요.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은 물론이고 제 생신이나 제사 같은 집안 행사가 있을 때면 항상 전날 저녁부터 와서 묵어가곤 해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앞치마부터 두르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몰라요. 서연이는 초등학교 교사예요. 아이들 가르치느라 평일에는 정신없이 바쁜데도 주말만 되면 꼭 한 번씩은 전화를 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제가 장 보러 갈게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눈시울이 뜨거워져요. 하지만 작은 며느리 예진이는 처음부터 달랐어요. 예진이는 지훈이와 3년 전에 결혼했어요. 강남에 있는 큰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본 날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요. 인사는 하는 둥 마는 둥,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고요.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고는 바로 휴대폰만 들여다보더라고요. 예진아, 우리 처음 만나는 거니까 편하게 지내자. 어머니라고 부르기 부담스러우면 어머님이라고 불러도 괜찮아. 제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예진이는 그냥 네 한마디만 하고는 고개만 끄덕이더군요. 그때는 아직 낯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갔어요. 결혼식 날도 좀 이상했어요. 패백 때 큰절을 하면서도 표정이 영 달갑지 않아 보였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친척들도 수군거릴 정도였죠. 저 신부 표정 좀 봐. 마지못해 하는 것 같네. 그런 말들이 들렸지만 저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긴장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신혼살림도 문제였어요. 저희가 전세금 절반을 보태줬거든요.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이었어요. 반찬 가게 수익을 몇 년 동안 모아둔 돈이었죠.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애들 결혼할 때 쓰라고 하면서 모아둔 그 소중한 돈이었어요. 그런데 예진이는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없었어요. 당연하다는 듯이 받더라고요. 심지어 요즘 이 정도 전세금으로는 강남에서 방 하나밖에 못 구해요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참았어요. 젊은 사람들은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요. 결혼하고 첫 명절이 다가왔을 때예요. 그의 설날이었죠. 서연이는 벌써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 제가 전 부치는 거 도와드릴게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라고 전화를 했어요. 명절 당일에도 새벽 7시에 도착해서 앞치마를 두르고 저랑 함께 부엌에 섰고요. 그런데 예진이는 점심때가 다 되어서야 나타났어요. 오전 11시쯤이었나. 화장을 진하게 하고 하이힐까지 신고 왔더라고요. 명절에 주방 일을 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는 차림이었어요. 예진아 왔구나. 어서 와. 옷 갈아입고 부엌 좀 도와줄래? 제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런데 예진이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저 구두 신고 왔어요. 부엌에 들어가면 기름 냄새 배잖아요. 그리고 저 손톱 했는데 물에 닿으면 안 돼요. 그러더니 그대로 거실 소파로 가서 앉더라고요. 휴대폰을 꺼내서 뭔가 보기 시작했어요. 옆에서 서연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절 쳐다봤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점심 준비를 다 끝내고 상을 차릴 때도 예진이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어요.
서연이가 언니, 같이 그릇 나르실래요? 라고 말했지만 저 손 다치면 어떡해요? 내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온 가족이 다 모여서 밥을 먹는데 예진이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제가 정성껏 끓인 된장찌개도 서연이랑 함께 부친 전도 거의 손도 안 대더라고요. 예진아, 입맛이 없니? 왜 안 먹어? 아니요.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그리고 된장찌개는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안 먹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옆에서 밥을 먹던 큰아들 민준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서연이도 깜짝 놀란 표정이었고요. 제 평생 자랑이었던 된장찌개를 그렇게 무시당한 기분이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예진이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서연이가 언니, 정말 안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한 번 더 물었지만 제가 원래 설거지하면 손이 거칠어져서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죠. 그날 저녁 가족들이 다 돌아가고 혼자 있는데 눈물이 났어요. 서연이 같은 며느리도 있는데 예진이는 왜 저렇게 다를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이후로 집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진이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어요. 늦게 오기, 일 안 돕기, 밥 안 먹기,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그 입버릇이었어요. 아, 시댁 행사 또 있어요? 짜증나. 이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전화로도 직접 대면에서도 매번 같은 말을 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됐죠. 제 환갑잔치 때였어요. 서연이는 한 달 전부터 준비를 도와줬어요. 식당 예약, 초대장 작성, 심지어 제가 입을 한복까지 함께 골라줬거든요. 어머니, 이번 환갑잔치는 정말 특별하게 해드리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서연이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데 예진이는 어머니, 환갑잔치 꼭 해야 해요. 요즘 누가 이런 거 해요. 시대착오적이지 않아요? 전화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인 환갑잔치를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다니. 예진아, 그래도 어머니 평생 한 번인데. 알았어요, 알았어요. 가긴 갈게요. 근데 올해는 못 있어요. 저 그날 약속 있거든요. 결국 환갑잔치 당일 예진이는 이 시간 만에 자리를 떴어요. 어머니, 먼저 가볼게요. 친구들이 기다려요. 라는 말만 남기고요. 그 모습을 본 친척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던지 저 며느리 좀 봐. 환갑잔치에 이 시간만 있다가 가다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어. 이런 말들이 귓가에 들렸지만 저는 웃으면서 넘어갔어요. 애들은 바쁘니까요. 하면서요. 하지만 속으로는 너무 창피하고 서러웠어요. 그날 밤 서연이가 설거지를 다 마치고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걱정 마. 어머니가 괜찮으시다고 하셔도 제가 봐도 예진이 언니는 너무한 것 같아요. 오늘 민준이 오빠한테도 얘기했어요. 지훈이한테 한번 단단히 말하라고. 서연이의 목소리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 아이는 제 친딸도 아닌데 저를 이렇게 걱정해 주다니. 아니야, 서연아. 괜찮아. 예진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추석이 다가왔을 때예요. 명절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예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 저희 집에서 쇠면 안 돼요? 응? 예진이네 집에서. 네. 저희 친정 부모님이랑 같이 모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오시면 되잖아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 집에서 30년 넘게 명절을 세워왔는데 갑자기 예진이네 집에서 하자니요. 예진아, 그런데 명절 음식 준비는 어떻게 할 거야? 너희 집 주방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 그냥 배달 음식 시키면 되죠. 요즘 명절 음식 세트 배달 많이 하잖아요. 굳이 직접 만들 필요 없어요. 배달 음식으로 명절을 쇠자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제가 평생 지켜온 명절의 의미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예진아, 그래도 명절에는 직접 만든 음식을 먹어야 조상님들께도 예의고, 어머니, 그런 건 옛날 생각이에요. 요즘은 다들 배달 음식 먹어요. 굳이 하루 종일 주방에 서서 고생할 필요 없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던 서연이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서 하시죠. 제가 다 준비해 드릴게요. 고맙다. 서연아, 우리 그냥 여기서 하자. 결국 그의 추석도 제 집에서 쇠었어요. 예진이는 당일 아침에 나타나서 또 같은 모습이었어요. 화장 진하게 하고 힐 신고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그런데 그날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주방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거실에서 예진이가 친정 엄마랑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방과 거실 사이에 문이 없어서 다 들렸거든요. 엄마, 진짜 짜증나. 여기 또 왔어. 기름 냄새 진동하고 덥고 정말 오기 싫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뒤집개가 떨어질 뻔했어요. 옆에서 같이 일하던 서연이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나 내년부터는 진짜 안 올래. 차라리 우리끼리 여행 가는 게 나아. 여기 오면 스트레스만 받고 시간 낭비야. 제 평생 정성껏 준비하는 명절 음식이 시간 낭비라니. 제가 30년 넘게 지켜온 가족의 의미가 스트레스라니.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전을 부치는 손이 떨렸지만 계속 일을 했어요. 서연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해줬지만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점심을 먹을 때도 예진이는 똑같았어요. 음식을 거의 먹지도 않고 계속 휴대폰만 보고, 제가 예진아, 이건 내가 좋아한다던 잡채인데 한번 먹어봐라고 권했더니 이런 대답이 돌아왔어요. 어머니, 이거 칼로리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 이런 거 안 먹어요. 그 순간 맞은편에 앉아있던 작은 아들 지훈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예진아,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 기분이, 내가 뭐라고 했는데, 사실을 말한 건데, 어머니도 건강 생각하셔야죠. 요즘 누가 이렇게 기름진 음식 먹어요.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큰아들 민준이가 기침을 하면서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망쳐진 뒤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서연이랑 둘이서 설거지를 하는데 서연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는 왜 참으세요? 저 같으면 진작에 한마디 했을 거예요. 서연아, 가족이잖아. 그냥 넘어가야지. 어머니, 가족이라고 해서 다 참는 게 맞는 건 아니에요. 예진이 언니는 선을 넘었어요. 서연이의 말이 맞았어요. 예진이는 점점 더 선을 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달, 남편 기일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지 5년째 되는 날이었죠. 매년 그날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예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 제사 꼭 가야 해요. 저 오늘 회사 워크숍 있어요. 제사보다 회사 워크숍이 더 중요하다는 말에 손이 떨렸어요. 남편의 기일인데, 5년째 되는 날인데, 예진아, 그래도 아버지 기일인데, 어머니, 아버지는 저 잘 모르셨잖아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굳이 제가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잘 모르셨다고. 남편은 예진이와 지훈이가 연애할 때부터 예진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지훈이가 좋은 사람 만났다며 좋아하셨는데, 예진아, 그래도 지훈이 아버지잖아. 한 번만 와줄 수 없을까? 어머니, 제가 오늘 워크숍 빠지면 팀에서 제 이미지가 안 좋아져요. 이해해 주세요. 결국 예진이는 그날 오지 않았어요. 지훈이 혼자 왔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세게 얘기할 걸 그랬어요. 괜찮아, 지훈아.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남편의 제사상을 차리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여보, 우리 며느리가 이래요. 어떡 하면 좋아요? 속으로 계속 남편에게 말을 걸었어요. 서연이가 옆에서 계속 제 손을 잡아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위로조차 저를 더 슬프게 만들었어요. 왜 친며느리가 아닌 큰며느리가 저를 위로해야 하는지. 그 이후로도 예진이의 행동은 계속됐어요. 제 생일에도 늦게 왔다가 일찍 가고, 제사 때도 빠지고, 가족 모임에서도 계속 불평불만만 하고, 그런데 정말 참을 수 없었던 건 작년 겨울에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갑자기 허리를 다쳐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반찬가게 일을 하다가 무거운 걸 들다가 다친 거였죠. 의사 선생님이 최소 2주는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라고 했어요. 서연이는 매일 병원에 와서 간병을 해줬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바로 달려와서 저녁 늦게까지 옆에 있어줬죠. 민준이도 퇴근하고 매일 들러서 제 상태를 확인하고 갔고요. 그런데 예진이는 일주일 내내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어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어요. 제가 퇴원하는 날 지훈이가 차를 가지고 왔어요. 차에 타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훈아, 예진이는 요즘 많이 바쁘니? 어머니, 죄송해요. 지훈이는 그 말밖에 못하더라고요. 차 안의 침묵이 너무 무겁고 답답했어요.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 앞에 서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냉장고도 반찬으로 가득 채워 놓았더라고요. 어머니, 2주 동안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제가 매일 저녁에 들를게요. 식사 챙겨드릴게요. 서연아, 너도 바쁜데 어떡해. 어머니, 제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제 친어머니나 다름없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서연이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었어요. 왜 이 아이는 이렇게 착한데 예진이는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죠. 그리고 일주일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지훈이가 집에 찾아왔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할 말씀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예진이가 돈을 빌려달래요. 돈, 얼마나? 3천만 원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3천만 원이라니, 그게 적은 돈인가요? 지훈아, 무슨 일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한데? 예진이 오빠가 사업을 한대요. 그런데 자금이 부족해서 예진이가 꼭 도와줘야 한대요. 예진이 오빠 사업을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데? 그게 예진이가 자기 친정이 어려우니까 시댁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할 말을 잃었어요. 병원비로도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반찬 가게도 제가 입원한 동안 문을 닫아서 수입이 없었는데 3천만 원을 어떻게 구하라는 건지. 지훈아, 미안하지만 어머니도 지금 여유가 없어. 병원비 때문에. 어머니 알아요. 제가 예진이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예진이가, 지훈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어요. 예진이가 뭐래? 예진이가, 그럼 집을 담보로 대출 받으시든지 아니면 가게를 팔든지 하면 되잖아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제 집을 담보로 30년 동안 운영한 가게를 팔라고. 지훈아, 예진이가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어머니, 죄송해요. 지훈이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잘못 선택했어요. 제가 예진이를 잘못 봤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게. 지훈아, 그만 울어. 어머니가 생각 좀 해볼게. 지훈이를 보내고 나서 혼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예진이는 도대체 저를 뭐로 보는 걸까? 그냥 돈 뽑아내는 기계? 이용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며칠 후 예진이가 직접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지훈이한테 들으셨죠? 3천만 원 말이에요. 예진아, 그게, 어머니, 저희도 시댁 행사 때마다 참고 가잖아요. 그 정도 해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참고 간다. 시댁 행사에 참고 온다는 말에 기가 막혔어요. 예진아, 가족 모임에 오는 게 참는 거니? 당연하죠. 저 원래 집안 행사 이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래도 어머니 체면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 정도면 3천만 원쯤은 해주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어요.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건가? 이게 현실인가? 예진아,
어머니도 지금 여유가 없어. 병원비도 나갔고. 어머니, 집이 있으시잖아요. 이 집이 얼마짜리인데요. 대출 좀 받으시면 되잖아요. 예진아, 이 집은 그럼 가게를 파세요. 어차피 어머니도 나이 드셨는데 언제까지 가게 하실 거예요?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편히 쉬세요. 제 평생의 터전을 정리하라니. 남편과 함께 30년을 일궈온 가게를 팔라니. 예진아, 그 말은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전 다음 주까지 답 주셔야 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게 정말 제 며느리가 한 말인가? 3년 전 결혼식 때 절하던 그 사람이 맞나?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예진이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참고 간다. 체면 때문에 집을 팔아라. 그리고 깨달았어요. 예진이는 저를 한 번도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걸. 그냥 이용할 수 있는 대상, 돈을 빌릴 수 있는 호구로만 봤다는 걸. 다음 날 민준이와 서연이가 함께 찾아왔어요. 지훈이한테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어머니, 절대 그 돈 주시면 안 돼요.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예진이 언니는 선을 넘었어요. 제가 봐도 너무해요. 서연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어머니가 힘들게 모은 돈인데 그걸 어떻게. 민준이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어요. 알아, 알아. 어머니도 알아.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이 서 있었어요. 다만 그 방법이 문제였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어요. 예진이에게 계속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제 자존심도 있고 제 인생도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집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사장님, 이 집을 파신다고요? 여기 30년 넘게 사셨잖아요. 네, 팔려고요. 빨리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금방 팔릴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예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집을 팔라고 했으니까 파는 거죠. 다만 그 돈으로 예진이 오빠 사업 자금을 대주는 게 아니라 제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 정말로 집이 팔렸어요.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급매로 나갔어요. 구매자가 이 동네에 집을 급하게 구하던 사람이었거든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30년을 살았던 집, 남편과의 추억이 가득한 집, 아이들이 자란 집.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계약금을 받고 집에 돌아왔는데 예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셨어요? 3천만 원 말이에요. 응, 예진아. 어머니 생각했어. 그럼 주시는 거죠? 아니, 안 줘. 전화기 너머로 예진이의 숨소리가 거칠어지는 게 들렸어요. 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안 준다고 했어. 어머니한테는 그럴 여유가 없어. 어머니, 집이 있으시잖아요. 대출을 받으시든지. 예진아, 그 집 말이야. 네, 팔았어.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5초, 10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아니, 진짜야. 일주일 전에 매물로 내놨고 어제 계약 완료됐어. 다음 달 말에 잔금 받고 이사 갈 거야. 어머니, 그럼 어머니는 어디 가실 건데요? 예진아, 너 기억나? 전에 집 팔라고 했잖아. 어머니 나이도 있으니까 가게 정리하고 쉬라고. 그 말대로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어머니, 그건 제가 그냥 한 말이지. 아니야, 예진아. 너 진심이었잖아. 어머니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든지 가게를 팔든지 하라고 했잖아. 그래서 어머니 생각했어. 집도 팔고 가게도 정리하기로. 어머니, 그럼 3천만 원은요? 집 팔면 돈 생기잖아요. 역시나 예진이의 관심사는 오직 돈뿐이었어요. 예진아, 그 돈은 어머니가 쓸 거야. 작은 원룸 하나 구해서 거기서 조용히 살 거야. 너도 원했잖아. 시댁 행사 오기 싫다고, 짜증난다고.
이제 안 와도 돼. 어머니가 집도 없으니까. 어머니가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거예요? 예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한 게 목소리로 다 들렸죠. 무슨 짓이라니. 어머니는 그냥 예진이가 원하던 대로 해주는 거야. 예진이 소원 들어주는 거지. 잘 됐네. 이제 시댁 와서 기름 냄새 맡을 일도 없고 집안 행사에 참고 올 필요도 없잖아.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예진아, 어머니도 생각해 봤어. 3년 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매번 오기 싫다고 하면서도 억지로 왔잖아. 이제 그러지 마. 어머니도 너도 편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전화를 끊었어요. 속이 시원했어요. 처음으로 예진이한테 제 생각을 똑바로 말한 기분이었죠. 그날 저녁 지훈이가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어머니, 집을 팔다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훈아, 앉아. 어머니가 얘기해 줄게. 저는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3년 동안 예진이한테 어떤 말들을 들었는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3천만 원을 요구하면서 집을 팔라고 한 그 말이 결정타였다고. 어머니, 제가 몰랐어요. 예진이가 그 정도로 심하게 말했는지. 지훈아, 너 잘못 없어. 다만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 어머니도 자존심이 있고 인생이 있잖아. 어머니, 그럼 앞으로 어디서 사실 건데요? 원룸 하나 작은 거 구할 거야. 가게도 정리하고 조용히 혼자 살 거야. 그게 어머니한테도 너희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 지훈이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제가 예진이를 잘못 만났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계속 그 말만 반복했죠. 지훈아, 그만 울어. 어머니 결정이야. 어머니가 선택한 거야. 다음 날, 민준이와 서연이도 찾아왔어요. 지훈이한테 소식을 들었나 봐요. 어머니, 진짜 이사 가실 거예요? 민준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가야지. 이미 계약했어. 어머니. 서연이는 그대로 제 품에 안겨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서연아, 고맙다. 정말 고마운데 어머니는 혼자 살고 싶어. 그동안 너무 많이 신경 쓰면서 살았더니 지쳤어. 어머니, 예진이 언니한테는 뭐라고 하셨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응, 소원 들어줬다고 했어. 이제 시댁 행사 안 와도 된다고. 집도 없으니까. 어머니, 세 사람이 거실에 모여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예진이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어요. 3년 만에 처음으로 먼저 찾아온 거예요.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예진이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어머니, 예진아, 왜 왔어?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와. 예진이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처럼 휴대폰을 보지 않고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뭐가?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어머니한테 상처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래, 짧게 대답했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집 매매 취소할 수 없어요?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예진아, 이미 계약금 받았어. 취소하면 어머니가 위약금 물어야 해. 그리고 저는 예진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취소할 생각 없어. 네, 예진아 어머니도 생각해봤어. 3년 동안 어머니가 뭘 잘못했나, 예진이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 근데 이제 알겠더라. 어머니가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없다는 거.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예진아, 너 진짜 시댁 오는 거 싫었잖아. 어머니 된장찌개 냄새도 싫었고 명절 준비하는 것도 짐이었고 집안 행사마다 짜증났잖아. 그게 다 진심이었잖아. 예진이는 고개를 떨구었어요. 부정할 수 없었던 거죠. 어머니, 저도 제 잘못을 알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예진아,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야. 어머니는 그냥 예진이 소원을 들어주는 거야. 예진이가 원하던 대로. 이제 시댁 올 일도 없고 어머니 얼굴 볼 일도 없잖아. 어머니, 예진이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예진아, 이제 그만 가. 어머니 바빠. 이사 준비해야 하거든. 어머니 제발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예진아, 기회는 3년 동안 매일매일 있었어. 그 많은 명절, 그 많은 집안 행사, 그 많은 기회들을 다 네가 차버렸잖아. 이제 와서 기회를 달라고. 예진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제발 한 번만. 예진아, 일어나. 그러지 마. 어머니, 예진아, 어머니 마음은 이미 정해졌어. 이제 어머니는 어머니 인생을 살고 싶어. 30년 동안 가게 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남편 보내고 며느리들 눈치 보면서 살았어. 이제는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어머니,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예진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어머니가 뭘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 예진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응, 어머니. 예진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돌아서서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한 번 더 뒤돌아봤지만 저는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예진이는 결국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그날 밤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예진이가 집에 와서 울고 있대요. 지훈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민준아, 그건 지훈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어머니, 정말 마음 안 돌아서세요? 응. 어머니는 이미 결심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30년을 살았던 이 집, 이제 한 달 후면 떠나야 해요. 하지만 전혀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어요. 한 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어요. 이사 준비를 하면서 30년 동안 모았던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 가게 운영하면서 모았던 레시피 노트들. 서연이가 매일 와서 도와줬어요. 어머니, 이건 버리지 마세요. 제가 보관할게요. 하면서 소중한 물건들을 챙겨줬어요. 민준이는 이사할 원룸을 같이 보러 다녔어요. 어머니, 이 집은 햇빛이 잘 들어요.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요. 아들이 제 새 집을 골라주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마음 한편이 짠했어요. 지훈이는 거의 매일 집 앞에 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제발 생각 좀 다시 해주세요. 계속 그 말만 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이사 일주일 전쯤 예진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집안 행사 다 나갈게요. 늦지 않게 갈게요. 일도 도와드릴게요. 제발 이사 취소해 주세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늦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진이는 기회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사 전날 밤, 큰아들네 가족과 마지막 저녁을 먹었어요. 서연이가 정성껏 준비한 식사였어요. 어머니, 이 집에서 마지막 식사인데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서연이가 내온 된장찌개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30년 동안 제가 매일 끓이던 그 맛 그대로였어요. 서연아, 너 언제 어머니한테 레시피 배웠어? 몰래 배웠어요. 어머니가 주방에서 일하실 때 옆에서 지켜보면서요. 어머니 맛을 잊고 싶지 않아서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서연이를 꼭 안아줬어요. 서연아, 정말 고마워.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어머니는 행복해. 어머니, 저도 어머니 덕분에 행복했어요. 민준이도 옆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어머니, 새 집에서도 행복하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날 밤 늦게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지 알 것 같았지만 문을 열었어요. 예진이가 서 있었어요.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고요. 어머니, 예진아,
이 시간에 왜 왔어? 어머니 이거 받아주세요. 봉투 안에는 돈 다발이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3천만 원이요. 제가 오빠한테 빌려달라고 했던 그 돈이요. 안 빌릴게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발. 예진아, 이거 가져가. 어머니, 예진아, 어머니가 집 판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너도 알잖아. 알아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한테 상처를 너무 많이 드렸죠. 제가 매번 집안 행사 때마다 짜증난다고, 오기 싫다고 했죠. 제가 어머니 음식을 무시했고, 어머니를 무시했어요. 예진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회사 일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제 편함만 생각했어요. 어머니 마음은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예진아, 일어나. 어머니, 저 정말 반성했어요. 이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생각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서연이 언니는 그렇게 잘하는데, 저는 왜 그러지 못했는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진짜 눈물이었어요. 어머니, 기회를 주세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바뀔게요. 명절에도 일찍 와서 도와드릴게요. 집안 행사에도 웃으면서 참석할게요. 어머니 음식 맛있게 먹을게요. 예진아, 어머니, 제가 어머니 없이는 못 살아요. 아니, 살 수는 있는데 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저는 한참을 예진이를 내려다봤어요.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진아, 일어나. 이야기 좀 하자. 예진이를 일으켜 세워서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옆에 앉아서 천천히 말했어요. 예진아, 어머니는 이미 결정했어. 이사 갈 거야. 이건 바꿀 수 없어. 어머니, 근데 말이야. 예진아, 어머니가 이사 간다고 해서 우리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잖아. 네? 어머니는 새 집에서 조용히 살 거야. 가게도 정리하고 어머니만의 시간을 가질 거야.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거든. 하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을 안 볼 건 아니야. 어머니, 그럼, 예진아, 어머니는 집을 팔았어. 이건 바꿀 수 없어. 근데 너하고의 관계는 내가 정말 바뀐다면 천천히 회복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예진이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어머니, 정말요? 응. 근데 예진아, 쉽지 않을 거야. 3년 동안 쌓인 상처가 쉽게 아물지는 않거든.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 거야. 네가 정말 바뀌는지 지켜볼 거고 또 똑같이 행동하면 그때는 진짜 끝이야.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진짜 바뀔게요. 보여드릴게요. 예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차가웠던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이사하시는 날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그래, 와. 그날 밤 예진이가 돌아가고 나서 한참을 창밖을 바라봤어요. 정말 잘한 결정인지 너무 매정한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사하는 날 정말 예진이가 왔어요. 편한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머리를 묶고 왔어요. 화장도 진하게 하지 않았고요. 어머니, 무거운 건 제가 들게요. 예진이는 그날 하루 종일 일했어요. 짐을 나르고 청소하고 심지어 새 집에서 짐 정리까지 도와줬어요. 한 번도 휴대폰을 보지 않았고 힘들다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진아, 힘들지? 좀 쉬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할게요. 서연이도 왔고 민준이네 가족도 왔고 지훈이도 왔어요. 다 함께 이사를 도와줬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구나. 짐 정리를 다 마치고 저녁을 먹을 때였어요. 예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 일요일에 어머니 새 집에 놀러 와도 될까요? 제가 음식 만들어 올게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으로요. 그래, 와, 어머니, 그리고 다음 달에 제 생일인데요. 어머니랑 함께 보내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못 효도한 거 생각하면서 보내고 싶어요. 알았어. 예진아, 그날 밤
새 집 작은 방에 혼자 누워서 생각했어요. 과연 제 선택이 옳았을까? 너무 극단적이었던 건 아닐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맞다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도 사랑이라는 걸, 제 자존심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그리고 한 달 후 명절이 다가왔을 때예요. 예진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이번 명절에 저희 집에서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음식 다 준비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오셔서 편히 계시면 돼요. 예진아, 너 음식할 줄 알아? 서연이 언니한테 배웠어요. 한 달 동안 매주 주말마다 배웠어요. 어머니 된장찌개 만드는 법도 배웠고, 전 부치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 잘했네. 어머니, 이번에는 진짜 잘할게요. 저 진짜 바뀌었어요. 민준이 오빠도 서연이 언니도 다 알아요. 명절 당일 예진이네 집에 갔어요. 문을 여는 순간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어요. 제가 30년 동안 끓이던 그 냄새였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예진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어요. 머리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얼굴에는 밀가루가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예진아, 혼자 다 준비했어? 네. 서연이 언니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어머니, 맛 좀 봐주세요.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어요. 제 맛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느껴졌어요. 맛있다. 예진아, 정말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응, 정말 맛있어. 예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 미소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이 아이도 변할 수 있구나.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식사를 하는 동안 예진이는 계속 저를 챙겼어요. 어머니 이것도 드셔보세요. 어머니, 물 더 드릴까요? 3년 전에 그 예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 예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가 집을 파신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생각했어요. 그랬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어머니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머니 가슴에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예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잘 됐네. 나도 보기 싫었는데. 응.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아, 내가 어머니를 이렇게까지 만들었구나.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예진이는 눈물을 닦았어요. 어머니, 제가 매번 시댁 짜증난다, 오기 싫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해요. 예진아, 어머니, 앞으로 제가 진짜 잘할게요. 어머니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 주실 때까지 계속 노력할게요. 저는 예진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예진아, 천천히 하자. 급할 거 없어. 네. 어머니, 그날 저녁, 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오늘 예진이 언니 정말 열심히 했죠? 제가 봐도 진짜 바뀐 것 같아요. 응. 서연아, 어머니도 그렇게 느꼈어. 어머니가 집을 파신 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예진이 언니가 정신을 차렸어요. 그래,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해. 전화를 끊고 작은 원룸집에 들어왔어요. 30년 살던 큰 집에 비하면 정말 좁았지만 편안했어요. 제 공간이었고 제 자유였거든요. 창밖을 바라보면서 지난 3년을 생각했어요. 예진이의 그 많은 말들, 상처들. 하지만 오늘 본 예진이의 변화. 잘 됐네. 나도 보기 싫었는데. 제가 했던 그 말이 떠올랐어요. 그 말 한마디가 예진이를 변하게 만들었고 저도 변하게 만들었어요. 때로는 거리가 필요해요. 때로는 냉정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예진이한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오늘 오셔서 감사했어요.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으시죠? 제가 또 음식 만들어서 기다릴게요. 어머니, 사랑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갈게. 예진아,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관계의 시작.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거리를 두면서도 사랑하는 관계. 제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는 제 자존심을 지켰고 예진이는 변할 기회를 얻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자유로워요. 눈치 보지 않고 참지 않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작은 원룸 부엌에서 저는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30년 동안 끓여온 그 된장찌개. 이제는 저를 위해 끓이는 된장찌개. 구수한 냄새가 방 안가득 퍼졌어요. 응, 이 냄새가 좋아. 이게 바로 우리 집 냄새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웃었어요. 잘 됐어요, 정말로. 나도 이제 자유로워졌으니까.